익숙한 새벽 3시 오지은 산문집. 프롤로그. 우편함. 어느 날 우편함을 보니 편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저 그런 고지서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었는데 겉봉에 빨간 글씨가 적혀있는 수상쩍은 편지들도 슬슬 보이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편함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멈추고 편지를 열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일단은 시시한 고지서들. 당신은 34입니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뿐더러 읽든 안 읽든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 뭐 무시해도 좋을 것들. 그리고 조금 심각한 편지들. 당신이 재미있어 하던 것들이 재미없어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새로운 재미 역시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전진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최근에 후진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당신은 사실 피고였습니다. 이 나쁜 사람아. 이럴 수가. 그리고 몹시 심각한 편지들. 작업의 샘이 말랐습니다. 새로운 샘을 찾아 떠나겠습니까? 주의. 영원히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름. 마지막으로 가장 절망적이었던 편지는 이것이었다. 귀하가 그동안 메우려고 했던 마음의 구멍은 평생 메울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뾰족한 수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밀린 편지에 답장을 쓰기 위하여 짐을 쌌다. 이쪽과 저쪽의 경계에서 쓰는 어쩌면 쓸모없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남기고 싶은 기록. 1장. 어른 적응기. 미리 말해주지. 풍선은 천진난만하게 하늘 높이 올라왔다. 풍선의 유일한 임무이기에 모두가 가능한 한 높이 올라가라고 말했다. 먼 곳을 바라보라고도 했다. 하지만 모든 풍선은 언젠가 바람이 빠진다. 고도는 점차 낮아진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장송곡. 시작은 어디였을까? 3집을 내기 전부터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었다. 앨범을 만들 때 내 마음은 장송곡을 만드는 기분과 흡사했다. 정확하게 무엇이 나를 떠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노래를 만들고 녹음을 하고 공연을 하면서 나의 세계가 천천히 회색이 되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말하기 낯간지럽지만 청춘이었다. 푸른 봄, 잎사귀가 돋아나고 꽃망울이 터지고 땅도 공기도 생명력으로 가득 차는 시기.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타이밍이 없어질 줄은 몰랐다. 증상을 이야기하니 어떤 40대 지인은 너무 빨리 온 것이 아니냐며 소리가 제 모니터가 안 된 건가요? 안 되죠? 안 돼요. 육성으로 할까요? 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되게 소리 영상. 또 나오나요? 마스크가 있으니까. 오. 제가 약한 척을 한 게 아니에요. 들고 할까요? 네. 그럼 되거든요. 아, 저거는 다른 용도여서 책을요. 제가 이렇게 넣으면 일단
이렇게 하다 제가 힘이 버거우면 세팅을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지인까지 있죠? 그러니까 40대 지인이 누군지 막 질문 같은 거 들으면 대답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요. 그런 생각이 했었습니다. 다시 거기부터 할게요. 상냥한 사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40대 지인은 너무 빨리 온 것이 아니냐며 안타까워했고, 다른 40대 지인은 아직 새파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힐난했고, 어떤 30대 지인은 깊이 공감했고, 다른 30대 지인은 공감하지 못했으며, 어떤 20대 지인은 저 사람이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 지나가는 우울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세는 심각해졌다.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다음은 영화, 그 다음은 책, 그 다음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나쁜 생각은 더 나쁜 생각을 불러왔고, 그 찌질한 기운에 좋은 생각들은 짐을 싸서 나가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가만히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꿈에서 깨어 한 시기의 끝자락에서 바라본 나라는 사람은 형편없었다. 말투도, 생각도, 성격도, 생활 습관도 전부. 나는 매 순간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어쩌면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작게나마 이룬 것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며, 돌이켜보면 몰라서 할 수 있던 것들이 태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몹시 부끄러워졌다. 좋다는 게 무엇인지, 만족이라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내용이 전부 바뀌어버린 사전을 쥐고 있는 기분이었다. 아니,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백지였다. 나는 단어의 정의를 잃은 사람 같았다. 나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다. 사치스러운 결정이지만 절박한 마음에서였다. 지금 이 생각, 이 상황을 그냥 흘려버리면 많은 것을 포기한 어른이 되어버릴 것 같아 두려웠다. 방향 없이 그저 어슬렁거리고 변명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무서웠다. 짐을 싸서 늦겨울에 교토로 떠났다. 조용하고 쓸쓸한 곳에 가고 싶었다. 옛것이 보고 싶었다. 쌀랑눈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난 때였다. 교토.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한 손에는 한 달간 지낼 짐이 담긴 28인치 캐리어, 다른 손에는 어쿠스틱 기타가 든 하드 케이스, 그리고 그 케이스 안에는 기타 넥 부러지지 말라고 넣어둔 양말과 레깅스 뭉치. 공항에서 짐을 찾자마자 넥이 걱정되어 기타 케이스부터 열어보았다. 알록달록한 양말 뭉치가 우르르 떨어졌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굴러 떨어지는 양말을 줍는 것이라니 참 멋없고 낭만 없다. 가방 속에는 한 달치 방세가 든 봉투가 있다. 여권을 꺼내다가 아니면 지갑을 꺼내다가 어딘가 흘렸을 것 같은 망상이 사라지지 않아서 기차 안에서 틈만 나면 가방 안에 손을 넣어 봉투 끝을 만지작거렸다. 첫날은 다 두렵다. 비행기를 놓칠까봐, 짐을 잃어버릴까봐, 호텔을 못 찾을까봐, 예약이 잘못되었을까봐, 무서운 사람을 만날까봐. 이 중 몇 개는 통과했고 이제 조금만 더 무사하면 된다. 짐이 많아 교토역에서는 택시를 탔다. 택시는 나를 조용한 주택가의 아담한 건물 앞에 내려주었다. 로비에는 치켜 올라간 눈썹의 키가 큰 직원이 서 있었다. 여유로운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이 호텔의 매니저인 것 같았다. 예약한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한 달 일정으로 예약했는데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메일을 보내서 예약한 거라서 명단에 있을지 아마 있을 텐데 그가 답이 없을수록 나는 작아져갔다. 내 남루한 행색과 손에 든 기타를 보고 하대를 하거나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으면 어쩌나 별의별 걱정을 했지만 그는 얄미운 교토의 호텔리어답게 아무 말이 없었다.
기타 때문에 주의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 아래에는 기타를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아채고 민망해질 즈음에 그가 드디어 나에게 말을 걸었다. 교토에는 일 때문에 오셨나요? 아, 나는 뭘 하러 왔더라? 바로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일 반 휴식 반입니다. 애매한 대답을 했다. 다행히 그에게는 충분한 답이었나 보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찾았다 하고 작게 혼잣말을 하고는 열쇠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방에는 멋진 책상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입구 왼쪽에는 옷을 걸 수 있는 봉과 약간의 수납 공간, 그 밑에는 작은 냉장고, 그 위에는 전기포트와 잔, 옆에는 녹차 티백과 분말 다시마차가 놓여 있었다. 화장실은 작지만 밝고 깨끗하고 아늑했다. 샤워 커튼도 쉰냄새 없이 뽀송했다. 침대는 세미더블 사이즈, 침구는 포근해 보였다. 책상은 오래된 원목이었다. 매니저가 강조할 만했다. 이 책상을 리폼한 디자이너가 여기 있다면 어디서 발견했는지, 어떤 식으로 리폼했는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한참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 각오였다. 시간이 보이는 물건이 있는 덕에 방이 살풍경에 보이지 않았다. 안도하고 나니 왠지 한기가 들어 히터를 틀었다. 다행히 듬직하게 움직여 주었다. 바깥 경치가 궁금해서 창문을 열어보니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훅 하고 들어왔다. 특별히 교토스러운 경치도 없이 낮은 회색 건물이 촘촘히 들어찬 그냥 마을이었다. 하늘에 별도 딱히 보이지 않았다. 별다른 기대도 없었기에 그럼 그렇지 하고 창문을 닫았다. 출출해져서 밖에 나가 보았다. 사거리에 일본 제일이라고 써있는 타코야키 집이 있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타코야키를 굽는 판도 텅 비어 있었다. 포장을 하겠다고 했더니 15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금 불안한 기색으로 젊은 주인이 말했다. 별로 할 일도 없는 나는 안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며 기다리기로 했다. 작은 테이블이 2개 있었고 텔레비전에선 팔자 좋았다가 망한 여자 특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은 공백을 메워준다. 누군가의 공백도, 타코야키를 기다리는 나의 공백도. 열심히 타코야키를 굽던 주인이 갑자기 급히 들어와서는 스토브 방향을 내 쪽으로 바꿔주고 다시 철판으로 돌아갔다. 어떤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뭐야 근데 진짜 웃기 하고 즐겁게 말하며 들어오다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 다시 나갔다. 아마 젊은 주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인 것 같다. 손님이 가게에 있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지. 괜찮은데 진짜 웃긴 얘기 나한테도 해주지. 재미있게 들어줄 수 있는데. 숙소에 돌아와 침대 위에서 포장을 열었다. 파 토핑이 떨어졌다며 소스와 마요네즈만 뿌린 타코야키는 일본 제일의 맛은 아니었다. 동네 제일일까도 의심스러웠다. 그 입간판은 너무 야심이 컸다. 하지만 큼직한 문어가 2덩이나 들어있었고 껍질은 정성껏 구운 덕에 바삭했다. 손님이 많아져서 주인도 그 아내도 토끼 같은 딸들도 손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은 점점 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일본 제일이 되면 좋겠지. 교토에서의 첫 끼니가 이 타코야키여서 좋았다. 핸드밀과 베란다와 욕조. 2007년 1월 첫 앨범을 직접 제작했다. CD가 100장씩 들어있는 박스 10개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당시 내가 살던 반지하 집은 천장이 낮아 박스를 쌓아 올리니 거의 닿을 지경이었다. 저걸 죽기 전에 다 팔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우연히 어릴 때 쓰던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한참 요시모토 바나나, 에쿠니 카오리를 많이 읽던 중3 또는 고1 시절의 다이어리인 것 같았다. 생각은 마구 뻗치지만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해서 낙서에 힘이 넘쳐 흐르던 시절이었다. 그중
나의 미래의 이상적인 삶에 대해 적어둔 페이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웃겨서 여기에 옮겨온다. 핸드밀에 원두를 넣고 달그락 여기가 제일 웃긴 부분. 갈아서 커피를 내려 테라스에서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따끈한 물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세 가지 외엔 바랄 것이 없다. 예전부터 바랄 것이 없다는 뻥을 스스로에게 잘 쳤나 봅니다. 어디 보자.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은 베란다 확장형이라 베란다, 즉 테라스가 없다. 안타깝네. 그나저나 핸드밀이나 뭐야. 우리 집에는 무려 고성능 원두 분쇄기가 있다. 에스프레소용부터 핸드드립용까지 미세하게 크기 조절이 가능한 유능한 놈이다. 그런가 하면 에스프레소 머신이 하나, 캡슐 커피 머신도 하나 있다. 게다가 욕조까지 있다. 세상에나. 그럼 나는 행복하다 못해 환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커피와 욕조와 테라스에 대해서 되게 길게 변명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의 경우 앨범을 내고 몇 달 후 네이버 메인에 내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걸리면서 금세 나팔려고 했다. 하루에 100장씩 딱 3일 만에 내 방에 있던 박스는 전부 없어졌다. 그리고 그 상황이 무서워서 나는 반년 동안 CD를 찍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내 음악을 원하는지 따라갈 수 없었다. 당혹감이 기쁨을 덮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당혹스럽지 않고 기쁘다.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크고 그저 감사할 뿐이다. 재미없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렇다. 그리고 여전히 무슨 마음인지는 따라갈 수 없지만 계속 따라가지 못한 상태로 있으려고 한다. 그때 큰 기쁨을 느꼈다고 무언가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길 앞에 놓인 돌을 치우면 다른 돌이 또 나타난다. 그 돌은 더 크고 더 단단히 땅에 박혀있다. 이렇게 계속 돌밭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내 아내 중학생은 큰 배신감을 느꼈다. 열심히 하면 돌이 없는 또는 돌이 굉장히 적은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해왔기 때문이다. 돌더미 위에 앉아서 생각해본다. 달그락달그락 핸드밀에 행복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은 내가 변해서일까? 아닐 것이다. 다만 알게 되었다. 달그락과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와 음반 판매고는 행복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 관계는 간접적이고 복잡한, 예를 들면 사다리 타기 같은 예측 불가능한 관계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수첩을 사러 막 돌아다니고요. 제가 아울렛에 가고요. 서점에도 가고 그러다가 팬케이크를 먹으러 가는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